요즘 개미들이 해외 주식에 몰리고 있다. 해외 주식이 아주 핫하거든요. 맞아요. 요즘 아무래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런 해외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접근성이 편하다 보니까 옷도 사고 투자도 하고 특히 요즘에 해외 주식 많이 하는데 5월 말까지 해외 주식 투자 금액이 한 60조 원 정도인가를 넘어섰대요. 그 정도로 많이. 작년 한 해 동안 전체적으로 해외 주식 투자한 금액이 한 50조 원이니까 이미 5월 말에 작년 수준을 지금 가뿐하게 와우. 넘어선 상황이고 특히 또 최근에 바이러스 때문에 해외 주가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기회다. 그래가지고 뭐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막 해외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 그러면은 해외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고 많이 하나요? 아마존, 뭐 애플, 또 뭐 구글, 뭐 이런 것들이 상위권, 또 테슬라가 또 우주선까지 민간 최초로 보냈잖아요. 페이스북은 없어요? 빵주 있잖아요. 페이스북은 상대적으로 조금 거기에 리스트에 빠져 있는 것 같고 페즈브로라고 미국의 장난감 업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이제 아이들이 집에 있고 이러니까 뭐 이런 종목까지 어떻게 막 발굴을 해가지고 사고 있고 버핏이 손절매를 했던 항공주도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요즘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다고 해요. 종목 이야기 좋습니다. 관심이 막 가는데 뭐 귀가 쫑긋하네요, 쫑긋. 국내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더 나은 거예요? 아, 또 갑자기 또 훅 또 물어봐요, 또. 바이러스 이후에 저점 대비의 주가 상승률만 보면 우리 코스닥 시장이 단연 세계에서 뭐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압도적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길게 내다보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있는 주요 핵심 기업들이 이제 이러한 어떤 변화를 선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시장에서의 기회가 조금 더 많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뭔가 좀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경제에 위기가 오면 결국 이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통화가치 관점에서 봤었을 때도 국내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낫다라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외 주식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역시 달러 베이스인 미국 주식시장이 훨씬 조금 더 유망하지 않겠냐. 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망주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뭘 투자해야 돼 도대체? 어떤 종목?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근데 나는 진짜 나경 씨가 그런 거 물어볼 때마다 너무 부담되는. 아니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 대목에서 지금 귀를 쫑긋하고 계실 거예요.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은 디지털화가 되게 빨라지고 있잖아요.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 게 아니라 땡플릭스 뭐 이걸로 다운받아서 영화 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역시 방송을 아시네. 땡플릭스라고 하시네요. 그렇지. 근데 우린 유튜브라는 거. 아 그런가? 네. 괜찮나 얘기해도? 네. 괜히 혼자. 그리고 요즘에 집에서 이렇게 막 운동하는 홈트족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등산도 가고 혼자 집에서 운동도 하고 하니까 스포츠 관련된 종목 저는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그럼 관심 있게 보고 계시면 몇 개 알고 계시겠네요. 말씀 좀 해주세요. 땡플릭스처럼. 뭐 이런 거 있지 않나? 뭐 이런, 이런 거? 네, 이런 그런 거. 정도만 하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왠지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방법이? 사실 해외 주식 투자도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다들 이제 거래하는 증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없으면 뭐 이번에 계좌를 개설해도 되고 해외 주식을 전용하는 그런 해외 주식 전용 계좌가 있어요. 뭐 국내 거 따로 해외 거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플로 해외 주식 전용 뭐 HTS, MTS를 다운 받아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생각보다 정보가 상당히 잘 정리돼 있어요. 해외를 투자를 하려면 이제 걱정인 게 이게 시차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새벽 시간에 잠 안 자고 막 이거 붙들고 해야 되는 건가요?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거니까 그 해외 시장의 거래 시간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근데 꼭 막 밤을 새워서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게 이제 예약을 걸어두고 할 수 있거든요. 예약. 그래서 뭐 예약 주문 거래도 가능하니까. 근데 뭐 환전도 해야 되잖아요. 거기 달러로 거래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일단은 해외 주식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해외 통화로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면 미국 달러로 해야 되는데 환전 절차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원화 계좌에서 해외 주식 계좌 주문을 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때 환율로 환전이 되고 또 팔면 또 그때 환율로 또 원화로 환전이 돼서 별다른 그 환전의 절차는 없어도 되는데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예약 주문일 경우에는 미리 환전을 해놔야 된다. 이거 중요하네요. 예약 주문일 때는 미리 환전을 해놔야 된다. 그리고 환전할 때 환율 자체가 보면 살 때 가격하고 팔 때 가격이 달라요. 그렇죠, 다르죠.
이거를 비드 오파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환전할 때 따로 수수료가 있는 게 아니라 증권사나 은행들은 자기들 유리한 가격으로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결국 거기서 수수료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좀 싸게 파는 이런 차원에서 수수료가 좀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국내 주식도 어려운데 해외야말로 완전히 이거 뭐 맨땅에 헤딩 묻지마 투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완전히?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워낙 분석들이 잘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리포트들도 쉽게 볼 수 있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익숙할 텐데 해외 기업들은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기업들 말고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즐겨보는 사이트인데 뭐 요거는 뭐 광고는 아니고요. 뭐 저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회사지만 강조하시네요. 예. i투자.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해외 주식 탭이 따로 있는데 거기 눌러보시면 그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의 뭐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아마 최근 거는 조금 유료이긴 할 거예요. 근데 뭐 비교적 손쉽게 정보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investing.com이라는 또 사이트가 있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사이트는 강점인 게 해외 주가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역시 여기도 재무제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사이트는 그 해외 주요국들의 경제지표 일정들을 이렇게 쫙 리스트업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이 두 사이트 많이 참고하는 편이고요. 이런 것 좀 이렇게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좀 알아서 많이 좀 방출해 주세요. 알았어요. 나 몇 개씩 얘기해주고 있잖아. 몇 개씩이 아니라 최대한 많이, as many as possible. 처음에 이제 뭐든지 욕심내면 안 되니까 바로 해외 주식 투자하는데 종목부터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데 이제 섹터, 뭐 기술주면 기술주. ETF. 그렇지. 그동안 사실 국내에 상장된 ETF 여러 번 다뤘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를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손쉽게 우리가 해외 주식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지금 국내에 해외 ETF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굳이 어려운, 잘 알지 못하는 해외 상장된 ETF에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이점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차이가 있겠지,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죠? 거래량 부분에서도 좀 차이도 있고 또 선택의 폭도 아무래도 해외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국내 상장 ETF하고 해외 상장 해외 ETF하고 세금의 차이가 있어요. 세금 제일 중요하죠. 근데 해외 ETF 세금이 더 비쌀 것 같은데 아닌가? 요거는 사실 좀 투자 금액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의 경우에는 이익 부분에 대해서 뭐 배당소득세 15.4%인가 이제 요것만 물게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A, B, C 투자를 했었을 때 손해 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고 이익 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려요. 합산해서는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근데 반면에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는 뭐 A, B, C 했다고 한다면 A와 B와 C의 손익을 다 합쳐가지고 토탈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무는 형태니까 만약에 어디에선 손실 나고 어디에선 이익 봤다고 한다면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이 손익 합산하는 게 좀 좋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익이 250만 원까지 나섰을 때는 비과세고요. 물론 환율에 따라 다르겠죠. 원화 기준으로. 그치, 원화 기준. 250만 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22% 정도를 과세하거든요. 세다. 국내 같은 경우는 배당소득 기준으로 2천만 원 넘어가면 종합과세로 가면은 그러면 세율이 엄청 높으니까 이거 감안해 보면은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해외 상장 ETF가 유리한 면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왠지 해외 주식 거래를 하려면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뭐 환전하는 거나 등등등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나경 씨가 많이 날카로워졌어. 돈에 민감해. 돈에 민감해. 해외 상장 해외 ETF는 국내하고는 다르게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당연히 있죠. 어떤 비용이 들어가죠? 일단은 이제 세금은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세율이 다르긴 하지만 있고 그다음에 크게 보면 환전 수수료 그다음에 이제 거래세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 투자할 경우에는 달러로 바꿨다가 다시 달러가 이제 원화로 돌아와야 되니까 두 번 환전하면서 발생하는 환전 수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세 같은 경우는 요즘 국내 주식은 온라인 거래는 수수료가 뭐 0.0000 몇 프로 내지는 뭐 아예 뭐 거의 안 붙이는 데도 있는데 아직 해외 주식의 수수료의 경우에는 좀 비싼 편이에요. 어느 정도 비싸요? 아마 이게 조금 다르긴 할 텐데 0.2에서 한 0.4% 정도인 것 같아요.
거래 대금에. 상당히 투자를 빈번하게 하는 단기 투자자들한테는 이 정도면 매우 큰 금액이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증권사들이 조금 경쟁적으로 해외 주식에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서 뭐 어디는 환전 수수료도 막 우대해주고 거래 수수료도 좀 싸게 해준 데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증권사마다 이렇게 내가 좀 비교를 해가면서 딱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유의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을까요? 뭐 무턱대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죠? 세상에 나쁜 상품은 없고 또 반대로 세상에 완벽한 투자처는 없거든요. 항상 우리가 장점, 단점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유의할 점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처음에 조금 당황하실 수 있는 게 그 해외 주식 전용 그 HTS, 뭐 MTS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딱 시세를 보고 거래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시세는 실시간 시세가 아니라 15분 지연된 시세가 디폴트 값으로 나와요. 어머, 해외는 그래요? 해외는 실시간으로 보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돼요. 또 돈이구나, 돈. 역시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돈. 근데 뭐 비용이 크진 않고 한 10불 정도? 그러니까 뭐 10,000원 조금 넘는 큰 돈이지, 금액이니까. 10불이면. 크진 10,000원이 않은데. 넘죠, 지금 환율이 얼만데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얼렁뚱땅 10,000원이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내가 실시간으로 보겠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야지 안 하면 이렇게 15분 지연된 시세가 나오니까. 15분이면은 주식 거래에서 엄청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15분 만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래세 좀 비싸다 그랬잖아요, 상대적으로. 내가 해외 주식 좋다고 해가지고 막 사고 팔고 막 이러면 큰일 나, 아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단타보다는 적어도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거를 좀 권고를 드리겠고요. 그럼 우량주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뭐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사서 조금 묵혀두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것도 또 만만치 않은 게 만약에 내가 장기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원화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외화,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달러화로 내가 계속 이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 또 환 위험에 또 노출이 된다니까. 환 위험? 그렇지. 왜냐하면 나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투자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미국 주식이라고 한다면 처분하면 다시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되는데 내가 보유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비싸져서 즉 환율이 떨어졌다고 하면은 나중에 환전을 하는 차원에서 내가 환 손실을 볼 수도 있죠. 어렵다. 복잡하다. 그러니까 너무 장기 투자로 가게 되면 또 환율 변동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쉽진 않지. 국가마다 또 결제일이 조금 다르기도 해요. 또 그거 중요한데? 결제일? 사는 건 금방 사지는데 내가 팔았었을 때 언제 내가 현금화 하느냐가 중요한데 국내 같은 경우는 3일이죠. 그러니까 T+2일이니까 그죠, T+2일. 근데 미국은 T+3일 하루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일 모레 돈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당황할 수도 있지. 하루 더 기니까. 그럼 중국, 홍콩 보니까 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죠? 가까운 데는 조금 짧아. 걔네는 중국은 T+1일. 그래서 국가별로 결제일이 다른 것도 요건 한번 체크를 하고 투자를 하고 또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투자도 해외 직구 시대. 오늘 또 세모금에서 많은 정보 주셨습니다. 창 닫으시기 전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굿바이.